자, 기생충에 기생하고 있다는 기생충학자에서 조국 흑서로 정권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며 평론가로 종횡무진하는 활동을 펼치는 분이죠. 자,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정치 권력의 도덕성,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서 교수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서민입니다. 네, 자,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로 정권에 대한 도덕성 의혹이 들었다. 정권 비판을 하게 됐다. 이런 말씀하셨는데, 자, 그런 과정 겪으시면서 원래 그 입장에서 많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뭐 이른바 뭐 배신감 든다.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조국 흑서 저자 중에서 이제 뭐 권경희 변호사 같은 그런 분들, 그러니까 실제로 진보 진영과 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,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문에 글이나 좀 쓰고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전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었습니다. 다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나쁜 사람이네,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. 좋은 사람. 그러니까 팬이었는데 실망했다. 뭐 이런 식의 말은 들었지만 뭐 진보 진영에서 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네. 자, 뭐 특히 최근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뭐 군 휴가 특혜 의혹, 뭐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뭐 아들이 뭐 서울대 과학올림피아드 뭐 청탁 관련 뭐 청탁 의혹이 있었다.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, 자, 이게 보면 뭐 또 같이 이렇게 그 나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이런 식 얘기합니다. 자,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쪽이 있을까 싶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저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지적할 게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일단 과거 정권보다 좀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 정권이 집권을 한 건데, 이제 과거 정권 얘기 들어가면서 이제 물타기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분들이 이제 뭐 민정수석하고 뭐 당대표하고 이럴 당시에는 이분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직자,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, 사실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는 뭐 원내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만 있으면 나경원이 이렇게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그래도 최소한 걸리면 사과하는 신용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세월호 끝나고 이제 오랫동안 총리가 임명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냈는데 그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단 말이죠. 근데 후임자를 못 구한 이유가 뭐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이제 임명이 될 뻔했는데 뭐 수임료 많이 받았다고 이제 낙마하고, 뭐 그다음 문창극 같은 경우도 문창극 중앙일보 하시던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제 연설이 문제가 돼가지고 낙마가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흠결을 잡아서 이제 걸리면 뭐 어쨌든 사과하고 낙마했어요. 근데 이번 정권은 그런 게 없고요. 그냥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 민주당 내에서 그냥 약간 소위 그 똘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그냥 뭐 편을 들고 있으니까,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제 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, 그리고 과거 정권의 내로남불이란 말은 유행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정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너무 현 정권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, 비판하는 거 아닌가,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. 아니, 원래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파탄이 난 게, 탄핵당한 게 그 도덕성 때문이었고, 이제 이 정권은 이제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겠다.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인사 5대 원칙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정권을 하겠다. 뭐 이렇게 하셨는데 도덕적이지 않았고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잘한 게 별로 없고, 그냥 오직 남은 게 도덕성밖에 없었는데, 그거가 무너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권이 정말 일을 잘하고 뭐 도덕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다. 저는 뭐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는데, 지금 유일하게 남은 도덕성마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.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현 정권이 일단 그럼 무능하다, 이렇게 판단하십니까? 무능하다는 거는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무능한 정권이 도덕성마저 이렇게 무너졌다,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굉장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론이 지금. 여론이 그렇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. 그 내년 4월 치러질 이제 서울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. 자, 이제 뭐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
뭐 새로 혁신이 구성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당원 당규 수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라도 뭐 물론 뭐 국민한테 사과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내는 거는 거의 지금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네. 뭐 여러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박영선, 추미애 장관, 뭐 우상호 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. 개인을 좀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분이 이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 사실 근데 그동안 이분이 뭘 했는가 세월호에 관해서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팽개치고 그냥 지금 뭐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이러면은 진짜 세월호를 갖다 이제 뭐 자기 정치적 뭐 입지를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되고요. 그리고 박영선 말고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야당에 되게 유리한 일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나간다면은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국민적 신망을 받는 분이 있는데 왜 저런 후보밖에 없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좀.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현 정권의 뭐 무능이라든지 도덕성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장, 부산시장 쪽은 여당 쪽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이쪽에서 승리해야 된다? 뭐 정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죠. 뭐 당원 같은 걸 이제 고치고 사과를 하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면면들이 그냥 전부 다 그 내로남불에 아주 일조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. 근데 내로남불 얘기할 때 여기서 근데 박영선 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뭐 당연히 재보궐선거 열린 이유가 저것 때문 아닙니까? 그 뭐 일단 미투 관련이기도 하고. 그래서 사실 이 선거 관련해서 이제 후보는 여성 후보들이 더 어떤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박영선 장관, 추미애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요. 근데 여성이라고 해서 꼭 미투에 뭐 적합하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그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 그 사건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사실 보면은 별로 역할을 안 하셨거든요.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냥 무조건 뭐 성적으로는 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자. 그러면 이제 또 야당 쪽 얘기 좀 여쭤볼게요.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보선에 이길 자신이 있지만 근데 후보 자격자가 안 보인다.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보수에서 어떤 아까도 금태섭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어떤 적절한 인물이 있다고 보십니까? 뭐 인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.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이 뭐 이제 물어보면 다 대선 나간다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당이 지금 되게 사면초가 위기인데 뭐 자기 개인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남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? 이래서 야당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 야당 쪽에 뭐 시장 후보 적격자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?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라도 당선이 돼서 당이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청에 대해서 뭐 나는 대선 나간다 이렇게 이제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. 제일 급한 불이 지금 서울시장인데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 뭐 2년 후 대선 같은 경우도 뭐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, 부산시장 이것부터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자, 그런데 또 방금 대권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또 이제 보수 진영 쪽에 뭐 대권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게 이제 야당에 인물이 없다는 그 이제 반증이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제 이 정권의 오만에 이제 경종 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. 이제 얼마 전 추석 때 이제 나훈아 이제 가수 그분의 이제 그 테스 발언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권에 누군가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최재형, 윤석열 이 두 분이 이제 그 일을 해주니까 이제 뜬 것이지. 실제로 이분이 뭐 정치판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?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. 뭐 시장 후보도 대권 후보도 지금 서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
그리 뭐 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자, 이 좀 계속해서 더 지금 뭐 그 뜨거워지는 이슈입니다. 라임 사태 좀 여쭤볼게요. 예. 그 배후가 이제 뭐 기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, 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뭐 이제 옥중 서신 통해서 뭐 여당뿐이 아니고 야당 정치인도 연루됐다, 검사들도 연루됐다, 뭐 이쪽에 로비했다, 뭐 향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또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공수처 정말 필요한 거다. 이것 때문에 야당은 특검 주장하고 있고요.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김봉현 전 회장이 그 강기정 수석한테 5천만 원 줬다고 이제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권 인사들 몇 명을 이제 뭐 진술했어요.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여권 분위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신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야당과 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말을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믿는다는 거 유리한 부분만 믿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. 만약에 어쨌든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? 그럼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데 왜 전 야당에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받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에서 진짜 연루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더 진짜 뭐 공명정대하게 이걸 밝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? 공수처는 아직 지금 뭐 출범도 안 됐고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현재는 특검을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이게 특검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하려면 기본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고요. 근데 뭐 아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특별수사본부 같은 어떤 별도의 어떤 수사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전 그것보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어쨌든 그 검찰 내에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. 왜냐하면 지금은 추미애식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. 자, 다음으로요. 공공의대 설립, 이제 뭐 또 의대 정원 확장 관련해서 뭐 이전에 또 파업이 있었고요.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했지 않습니까?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할 마음 없다 입장 밝혔어요. 교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언힌지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이제 그 영화가 뭐냐면 어떤 여성이 이제 뭐 신호등 켜졌는데 앞차가 이제 안 간다고 빵빵거려서 이제 그 차가 보복 운전을 막 해요. 근데 이제 그 차에서 그 러셀 크로우가 이렇게 말하죠. 창문을 열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. 근데 그 사과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창극이 벌어지거든요. 사실은 이제 뭐 얘네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은 많을지 몰라도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죠. 국민에게 속고대죄하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1년의 시간이라는 건 너무 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기회를 달라고 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지금 의대생들이 사과를 똑바로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러면 만약 사과를 제대로 한다면 국시 지금 뭐 재응시 기회 주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? 그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공정성이 좀 파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의대 시험은 이런 게 있어요. 그 시험 보는 인원이 의대 졸업생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대생들의 이번 일은 좀 약간 저는 경솔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종의 특권의식의 발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시 거부하면 니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.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해서 1년차 이제 의사들이 3,000명이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병원 자체가 이제 조금 힘들 뿐이지 뭐 이렇게 큰 병원들이 힘들지 실제로 뭐 다른 국민들 불편이 생각보다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병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못하니까 그냥 사과를 막 먼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에 그냥 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결론은 재응시 기회 주면 안 된다. 재응시 기회를 그건 국민의 판단에 따를 거고요. 뭐 저는 전 줬으면 좋겠죠. 제 제자들이고 후배들이니까. 그런데 뭐 국민들이 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. 뭐. 근데 먼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. 이런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되죠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벌써 끝났어요. 벌써 끝났습니다. 그 다음 기회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. 자, 지금까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.